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됐습니다. 성탄 전야였던 어젯밤에는 전국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고 도심 곳곳이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밤이 되자 불을 밝힌 화려한 조명들이 성탄절 분위기를 더합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로 온 거리가 북적입니다. 자정을 앞둔 시간임에도 이곳 명동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나온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놀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새로운 진짜. 느낌? 진짜 이게 거리구나. 이게 사람 사는 곳이구나. This is city구나. 이런. 명동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자정 미사가 열렸습니다. 내년에 90을 맞이하는 저희 엄마가 백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넷이 다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좋고. 아기 예수를 말의 여물통인 구유에 안치하는 예식으로 시작된 성탄미사. 2000여 년 전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하는 겁니다. 천여 명의 신도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손모아 기도하고 다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성탄절을 맞아 우리 사회 안에 내재된 선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그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심 곳곳에서도 성탄절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명동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7곳에 경찰 1,4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서울 여의도공원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니까요. 성탄절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을 영향해주고 있고요. 경기 남서부와 무주, 홍성 등지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2에서 7cm,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 1에서 5cm가량입니다. 네, 오늘도 추위는 심하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밤에는 그 밖의 지방도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서부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6도, 대전 영하 2.4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 건물에선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2명이 다쳤고 울산에서도 큰 화재로 건물 4채가 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폭발음을 동반한 불길은 점점 거세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잡화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져 건물 4채를 집어삼켰습니다. 큰 소리가 나와버리니까 막 불꽃이 막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 만물상에 LPG 가스하고 막 플라스틱 같은 게 많이 들어놓으니까.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99제곱미터와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진 건물. 주변에는 산산조각난 건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의 한 지상 1층 식당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지나가던 행인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여파로 건물 내 식당 2곳이 무너졌고 인근 주택과 주차된 차량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오는 28일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흠집내기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첫 입장인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한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성급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입장을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입장을 밝힌 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식 임명하고 오는 29일에는 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인 셈입니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나 반성은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당과 정의 어떤 반대되는 관계 그리고 다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기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발언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총선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국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한혜입니다.